우선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리플 XRP가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인생 역전의 찬스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XRP를 부르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다들 아시는 리또속이라는 말이죠. 수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포기하고 괴로워했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봉 차트를 전체적으로 딱 펼쳐서 보시면 XRP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된 상태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XRP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 인생을 바꿔줄 기회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에 있다고 시작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도대체 왜 전 세계가 미국부터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이 리플 XRP에 열광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XRP에 열광하고 진심을 다해 투자하는지 생각해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600원에서 7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꽤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죠. 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을 한번 보시면 이미 너무 높게 올라버렸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억 단위를 넘은 지 한참 됐고 이더리움도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버렸으니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대중적인 시각에서 볼 때 XRP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는 XRP의 토크노믹스와 펀더멘탈을 깊이 공부하고 진정성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채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플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확실히 늘어난 것 같고요. 제가 코인 유튜브를 3년 넘게 진행하다 보니 느끼는 건데 요즘은 50대, 60대 이상의 형님, 누님들도 XRP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XRP가 그만큼 꾸준히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게다가 2018년도에 리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폭등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알트 불장이 다시 오면 XRP가 또 한 번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XRP 상승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올 연말부터 랠리가 시작돼서 내년 중반, 늦으면 후반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판이라는 거대한 게임 속에서 리플이 다른 코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흥미로운 점은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분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유를 혼자 추측해봤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부동산도 주식도 애매하고 금값은 너무 비싸져서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분들은 IMF도 겪으셨고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혁명부터 스마트폰 혁명까지 옹소 다 체험해 오신 분들이라 이제 시대가 또 변하는구나 하는 흐름을 읽는 눈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시는 걸 보면서 와, 역시 연륜은 무시할 수 없구나 하고 시니어 투자자분들에게 존경심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리플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호재들을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지긋지긋했던 SEC와의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통과된 클래어리티 법안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암호화폐의 70% 이상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한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딱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XRP도 이제는 증권이 아니라 확실한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XRP의 현물 ETF 승인입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털, 위즈덤트리 같은 굵직한 자산 운용사들이 줄지어 XRP 현물 ETF를 신청해둔 상태거든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SEC가 승인을 계속 미루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 정부와 끈끈한 관계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해줘야 SEC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몇 달 전만 해도 블랙록이 XRP 문의가 쇄도한다면서 곧 중대 발표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다가 최근에는 또 관심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막판 눈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 4분기 아니나 내년 1분기쯤에는 이렇게 간을 보다가 결국 블랙록이 총대를 메고 신청해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리플을 비트코인보다 더 큰 기회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리플 XRP는 지난 4년 가까이 SEC에게 시달리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엄청나게 저평가된 가상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하겠지만 XRP는 지난 7년 가까이 응축해온 엄청난 상승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발동이 걸리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댓글이나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리플에 또 속냐? 우리는 더 이상 안 속는다.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기하고 힘들어하다가도 오르면 다시 좋아하고 정말 애증의 관계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법적인 명확성도 생겼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스위프트 코드에 리플 네트워크가 완전히 탑재되는 긍정적인 타이밍이 막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XRP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분들이 쏟아져 나올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 보면 XRP 호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 더 올라갈 명분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다른 코인보다 조금 먼저 움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봉 차트를 보시면 2018년 전고점은 근처도 못 갔거든요. 2018년 당시 비트코인이 1천만 원, 2천만 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억 가까이 바라보고 있죠?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이더리움도 그때 100만 원, 200만 원 하던 게 지금 600만 원을 넘겼고요. 금리 인하 시즌이 오면 이더리움을 필두로 불장이 확실히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리플을 비교해보면요. 그 당시 폭등했을 때 전고점이 대략 5,000원 가까이 됐었는데 아직 그 벽을 넘지도 못했고 다른 메이저 코인들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안 한 셈입니다. 그만큼 터질만한 에너지를 꽉 채우고 있고 실제로 주봉 차트를 길게 보면 삼각수렴 패턴을 이제 막 뚫고 나가는 중이라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부터는 진짜 무서운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상승 사이클에 맞춰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투자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XRP, 솔라나, 도지, 에이다 같은 메이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저는 무조건 DCA 방식, 즉 적립식 투자로 접근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7년 넘게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현물, 선물, 밈코인 안 가리고 다 투자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라면 그 코인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공부하고 본인만의 확고한 마인드셋을 갖춰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 있다 보니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고 XRP의 호재나 미국 트럼프 관련 경제 이슈, 매크로 지표 같은 것들을 함께 체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해요. 매수 타이밍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을 때 적립식으로 적금 붙듯이 모아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때마다 이 얘기를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XRP는 솔직히 어떤 알트코인보다도 기업, 기관, 은행들의 채택과 글로벌 결제망을 연결하는 핵심 브릿지 역할을 할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리플사가 현재 3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20개 이상이 정말 중요한 기술들이거든요. 최근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IBM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리플과 협력을 이어간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XRP는 애플,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과도 저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대주주 명단을 보면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같은 거대 유대계 자본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리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주체도 따지고 보면 블랙록, JP모건 같은 유대계 자본들이 초기부터 투자를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블랙록의 뿌리 자체가 유대 자본이기 때문에 블랙록과 리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XRP를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은 없고 이미 기업과 기관이 채택할 수 있는 인프라는 리플이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XRP 폭등 시기는 분명 이 유대계 세력들이 결정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 대기하고 있던 유대계 자금과 거대 기관들의 돈이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빠르면 이번 금리 인하 시점부터 슬슬 시작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가격대에서 XRP를 담을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조만간 스위프트가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ISO 2002 표준은 현재 리플이 가장 앞서서 준비하고 있고 스위프트의 등록관리 그룹에 리플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XRP를 따라올 코인은 전무합니다. 생태계 확장 환경 자체가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리플사가 보유한 커스터디 업체가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백악관에서 발표한 크립토 관련 정책 보고서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앞으로 은행 위기를 대비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은행 인가 신청을 하는 걸 허용해 줄 거라는 내용이었고 연준 또한 금융 리스크나 디뱅킹 문제를 해결하면서 암호화폐 자산을 받아들일 거라는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리플사도 은행 신청을 마쳤고 신청한 연준 마스터 계좌까지 승인된다면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준비금을 BNY 멜론뿐만 아니라 마치 미국의 CBDC처럼 연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될 겁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리플이라는 회사의 신뢰도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관과 기업들의 채택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럼 RLUSD는 수많은 기업과 기관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XRP가 무조건 사용될 수밖에 없으니 리플 생태계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니까 장점이 이렇게 많다면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치고는 역사가 아주 긴 편은 아니다 보니 기업 신뢰성 문제나 현재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과거 한국 CEO 시절 주식 먹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얽매이기보다 수익을 내야 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지금 현재 팩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리플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은행과 협력하고 있는데 솔직히 유대인이라는 강력한 배경이 없었다면 200개가 넘는 은행과 협업하는 게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결제 송금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황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결국 ISO 2002 표준에 맞는 리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특허 기술 때문에라도 금융기관이 XRP를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본의 SBI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최상위 금융기관들과의 긴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파고들다 보면 XRP는 사실상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 XRP를 대하는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리플의 최고 개발자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1990년대부터 새로운 분산형 컴퓨팅 시스템에 리플만의 틀을 짰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 원장을 만들었을 때부터 애초에 세력들은 XRP라는 미래 화폐를 대신할 코인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 안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문 비즈니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변화를 단순히 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중심에 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이 구조의 중심이 될 만한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에 특화된 코인,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먼저 선점해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을 건데요.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건데, 여기 이 부분에 구독자께만 드려요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 머스크 졸업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 졸업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